당심과 민심 사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초선들은 반성에 나섰지만 뭔가 쭈뼛거립니다. 하지만 친문 강성 지지자들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급배지 누가 달아줬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조국이란 두 글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정말 민주당의 금기어가 될까요?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친문의 분화 이후의 미래를 점쳐봅니다. 이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철이 배신자. 원내대표 선거의 구도가 이른바 이제 친문 대 비문처럼 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준입니까? 윤호중입니까? 예언인가요? 네, 예언. 김민하 평론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누굽니까? 나는 그러면 박완주. 저는 윤호중에 걸어가겠습니다. 역시 노래는 박완규, 정치는 박완주로 간다. 넌 지금 평가가 안 돼. 박완규도 잘한다. 이갈리야 그거 노래 있잖아. 요새 라디오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박완규 그 살아있네. 목소리는 평가가 안 돼. 대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초선 오적이 꼽히고 있고 초선 오적 중에 한 분은 도저히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 문자 테러, 문자 폭탄 뭐 이런 게 와서 힘도 민심의 일부이긴 하죠. 근데 이 당심이 너무 도드라지는 당심이라 민주당의 쇄신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높은데 김수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랑 많이 싸우잖아요. 이번 초선 의원들이 뭘 잘못했냐면 초창기에 했었어야 됩니다. 재보궐선거 질 때까지는 뭐하고 끝나고 나서 움직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들의 행동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이든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든 양쪽에서 다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고, 아까 전에 4+1적 의원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5-1적이라고 봐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분은 뭐며, 근데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애초에 어떤 작전이 있었고 기획이 있었고 저들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초선 의원이 자기 뒤에 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 오전부터 대응까지 다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뭐 정치를 뭐 사실 해오던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좀 불쌍해요. 불쌍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모아놓고 그 이해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과거에 어땠느냐, 열린우리당 때 108명의 초선들이 제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당이 많고 정권 재체들도 안 됐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다 그러냐? 그런가 보다 좀 단결을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분위기로 간 거잖아요. 원팀. 물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뭐 언론에서 실토했는데 전철을 밟지 말자고 그러는데 사실 열린우리당 기억이 안 난다. 왜냐면 그때 진짜 108번대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건지를 사실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108명이 생각이 따로따로여서 제멋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건지. 근데 그냥 그거는 뭐 단결을 안 해갖고 망했다, 그냥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들은 자기들이 자꾸 개혁을 한다잖아요. 그럼 초선들이 처음에 이렇게 정치를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왔을 때 개혁을 한다는 이 주류가 있으면, 아, 내가 저 주류들과 함께 개혁을 하는 거고 그 개혁에 앞장서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시작부터 내가 한번 들이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김수희 평론가 말씀이 맞지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좀 감안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좀 불쌍하고 불행하지만 사실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어떤 의사를 대표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3,000명이 단일한 의견으로 조직돼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근데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을 설득하고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치 리더들의 의무예요. 오히려 조직된 표심에 혜택만 받으려고 구미에 맞는 얘기만 해주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이제 설득하고 이제 우리 당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납득을 시켜야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는지. 김민하 평론가 문자 폭탄 안 받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가 안 와요. 고립된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민주당에서 반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한 단어를 꼽자면 조국이에요. 거의 금기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도 연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선도 진다. 조국 얘기하면 왜 이렇게 다들 그런 반응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수진 평론가가 달 맑은 분이라고 표현한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은 한 번도 조국 소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대선까지 야 조국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면 또 대선도 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일찍 일단락시킬 수 있었거든요.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게 하필 총선을 넘겨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한테 독이 됐어요. 차라리 그 전에
확실하게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가닥이 잡혀버리고 상호간에 인정을 하고 끝내버렸으면은 사실 그랬다면은 민주당 180석은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총선에 들어갔으면 그때만 해도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단 나아 이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매듭을 못 지어서 지금까지 와버렸고 그 사이에 이제 법정으로 가면서 일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거도 나오고 1심 판결도 나오고 이러면서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대선에서 불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기왕 탄 김에 뭐 간다 이게 기호지세인데 그렇다기보다는 호랑이 등에 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등에 타가지고 내리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찾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정리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왜냐면 이 문제와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는가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끝난다. 조국 리스크는. 이 정권의 가장 큰 부분이 그 문제였는데 윤석열은 왜 저렇게 됐으며 검찰하고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됐으며 개혁의 정당성은 왜 허물어졌으며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시대학적인 그 조국 전 장관 문제였는데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되돌리겠어요? 그래서 조국을 우리의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조국 사태의 당사자 가장 큰 스피커였던 유시민이 재등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신년 바뀌는 거 아니냐. 불출마라는 신념이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가라앉으면서 지금 친문이 카드가 없다. 유시민 얘기가 여의도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언하고 가죠. 유시민 나옵니까? 유시민 씨가 한마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유심히 보지 마세요. 잘한다. 유심히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잘한다. 프레임 말고 누구 없어?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뭐 배칠수예요? 뭐 내가 뭐 성명구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저는 김학도입니까? 김수희 평론가 어쨌든 유시민 나옵니까? 저는 이제 과거부터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제3주자로 유일하게 가능한 건 유시민이라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3주자가 되려면 이낙연이나 소위 그 정통 친문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표도 깎아야 3주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쪽 표를 다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유시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조국 사태가 걸림돌이 크게 된 건데 그거를 만약에 천신만고 끝에 뛰어넘는다면 그거는 제3주자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사과와 성찰의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유시민의 제3후보 가능하다. 약간 조건부 가능성이네요. 김민하 그 평론가 조건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네. 되면은 엄청난 반전이 기다릴 수도 있다. 김민하 평론가 유시민 나옵니까? 김수희 평론가 나온다고 한 거야 안 나온다고 한 거야? 조건부 나온다. 김민하 평론가는 조건부 불출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꼼보 불출마다 그럼 나는. 예. 지금 3초 내에 불출마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도 유시민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문재인 정권의 정권 되찾출이 진짜 어렵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유시민이 이제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상정한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는 민주당 대 그다음에 보수정치 이런 구도에서 그냥 보수정치한테 밀려가지고 정당성이나 대의는 다 이미 갖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 어떤 정치적 정당성하고 대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대의와 정책적 정당성이 조국 전 장관 문제랑 검찰 문제로 무너졌어요. 검찰 부동산 두 가지 문제로.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이제 검증의 대상이 돼가지고 조국 전 장관 그 문제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가져가면 증거는 조작이 되는 것인가? 하드디스크 내용은 바뀌는 것인가?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문제로 가가지고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유시민이 등판을 해서 여당이 구해질 수 있으면 등판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당이 오히려 망하니까. 유시민이 등판해도 여당을 못 구하는 상황이다.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금태섭 전 의원이 내일 만난대요. 김종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다시 자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당의 대표가 돼서 대선 끝까지 지휘를 하고 좀 더 건강하면은 정권 창출했을 때 국무총리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또 원할 수 있겠고 제3지대 쪽도 끌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김종인의 제3지대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김종인이 제3지대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김종인은 예, 정당주의자니까. 언제나 거대한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구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이었고 근데 묘하게 야 요거 내가 안 해본 건데 프랑스 마크롱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약간 좀 호기심도 한편으로는 작용을 하는 것 한국 같습니다. 정치 양쪽에다가 그 낚싯대를 2개를 던져 넣은 거죠. 어느 쪽에서 입질이 먼저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현상을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본질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쓸데없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랑 윤석열을 매칭시키는 거 그것이 목표인 거죠. 결국은 마크롱 모델. 장박해서 되면 마크롱 모델인 거고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거고 이제 그건 건데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투쟁과 국민들의 움직임은 자기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일단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창출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단계인 거고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막 떠들면 윤석열이 그 당에 가겠느냐 내가 윤석열 여기서 제3지대에서 뭐 크게 해볼 건데 너네가 뭐 하겠느냐 뭐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당연히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의 초선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데 힘이 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초선들하고 김종인 입장이 완전히 같지도 않아요. 또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한번 국민의힘을 쪼개보겠다까지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플랜 A와 플랜 B의 수준인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큰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총장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임기가 7월까지라서 그때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7월에 온다. 왜냐? 7월 정도 시즌이 되면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쪽 야권에서 대선에 대한 룰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밖에서 따로 제3지대나 신당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주변에 그때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압박들을 굉장히 가할 그런 타이밍이라서 7월이라고 찍어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